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3일 새벽 모닝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X파일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윤석열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X파일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그런 명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윤석열 파일은 처음에 야권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입수해서 봤더니 이거 방어하기 힘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짜가 19일 페이스북에다 공개한 건데 물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이 버전이 한 3개쯤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보면 장진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걸 입수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허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저도 하나를 입수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말 윤석열 검사가 그동안에 다뤘던 사건 그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문제 제기는 이건 파일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장성철 씨라는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최근 몇 년간은 이제 계속 방송에 시사평론가로 나왔다고 하대요. 저는 사실은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사흘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약간 자기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는데, 그러다가 하루 만인 어제, 국민한테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파동 이후에 아마 그로부터 계속 좌천당하고 정직당하고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부활하고 그 이후에 파격적인 승진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거듭하고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검찰총장 된 뒤에는 계속해서 적폐청산 수사라는 걸 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칭송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줄곧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절정이 작년 1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탄압이다. 탄압 정도가 아니고 손발 다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특수부를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늘려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 사람들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의 직권남용 온갖 칼을 휘둘러가면서 물론 법에 보장된 칼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 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 수사가 지나쳤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수사의 칼날을 현 정권한테도 들이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옛날 과거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다. 똑같이 엄정한 잣대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 그 지시대로 했더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 동안 온갖 탄압과 손발을 다 자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게 한 저는 95%의 공로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가 어느 국민이 과연 대선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8년간 공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략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른바 이제 친여권 성향 누리꾼들 인터넷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무차별로 이제 이 엑스파일이라는 걸 뭐 내용이 이거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엑스파일의 전형적인 유통 과정 내지는 증폭 과정입니다. 과거의 엑스파일, 과거의 그 어떤 뭐 정치 공작 이것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외국의 어떤 주간지, 잡지 뭐 이런 데에 먼저 보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걸 국내에 있는 친여 성향의 이 누리꾼들이나 방송 진행자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방송 진행자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 외국에 어디에 뭐 났던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친여 패널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거 뭐 상당히 심각한 듯하고 이게 전형적인 유포 과정입니다.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또 의연하게 뭐 이렇게 중립적인 척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친여 진행자들이 이거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데요. 사실을 가리려면 고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명예훼손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돼서 또 그게 유포가 됩니다. 뭐 검찰이 뭘 포착했다 또 뭐 막 친여 매체들에서 이렇게 써대면 그러면 이게 이제 피의사실 유포가처럼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무대응으로 나가면 그냥 의혹만 무성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무대응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친여 방송 이런 데에서 또는 친여 패널들이 자꾸 이걸 증폭시키고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하면은 명예훼손 고소나 뭐 이런 거로 대응하면 뭐 검찰이 또 뭐 대부분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하에 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또 좋은 먹잇감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막 증폭시키고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는 우선 27일로 뭐 잠정 확정됐다고 하던데 오늘 23일이니까 뭐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이 출마 선언에 아마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된 것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파일 문제. 그런데 파일 문제는요. 아직 뭐 내용이 공개된 건 없습니다. 저도 보고 장진영 변호사도 보고 장성철 소장이라는 사람도 보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봤을 겁니다. 본인도.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과연 해야 될까요?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주당이나 민주당 무슨 사람이나 친여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반격을 하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고소라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면 오히려 지금 친정권 검사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수사 대선 때까지 안 끝냅니다. 안 끝내고 뭐 슬슬 뭘 어떻게 해가면서 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죠. 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위험한 일을 왜 자초할 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지금 대선까지 8개월 하고 며칠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검찰에 먹잇감을 던져줘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게 아마 정무적 판단으로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당이나 아니면 친여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X파일에 이런 게 있다. 파일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대응 방법이에요. 이게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파일이라는 거는 의외로 정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 팩트 이건 다 맞습니다. 그게 틀리면 처음부터 엉터리다 이러고 버려버릴 텐데 그거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찰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장모, 그다음에 부인 이 사람들의 뭐 생년월일과 과거 뭐 했고 뭐 어디서 뭐 했고 뭐 이런 것들 소위 그 뭐
가족관계 증명부나 뭐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언제 뭐 했느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거 어디엔가 다 기록이 있을 거고요. 행정전산망 두들겨 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누군가가 두들겨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불법 사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수사해야 드러날 일이고, 이거 정치적 공방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팩트로 반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 팩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초적인 팩트, 이러한 거 맞는다. 그거는 전산망에 가보면 다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파일이라는 것이 되게 가공에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게 뭐냐? 기초적인 팩트를 다 사실관계인 위에다가 확인 잘 안 되는 걸 가지고서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요 부분을 분리해서, 기초적인 팩트와 요 부분을 분리해서 반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요거는 가공인데 막 사실이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무혐의 처분,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 부장 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중앙지검장한테 보고가 됐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고된 근거 현재까지는 없는데 아마 그 당시의 뭐 차장이나 중앙지검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하나가 또 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가공이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까지는 올라왔다는데 그러면 차장 전결이라는 건 일단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공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격하고 이런 증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대엽, 2002년 김대엽 씨 같은 경우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와 그걸 분리해서 반격을 해야 된다. 반격을 안 하면요, 이건 증폭되게 마련입니다. 왜 일종의 뭐 관음증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슨 파일,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이제 그 파일을 구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 뭐가 있길래 그래? 이게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파일이라고 하고 뭐 거기다가 또 X자도 붙이고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이 과거의 찌라시 같은 거에 유통 경로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그 증폭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이거는 법률적 대응 해가지고서는 지금 8개월 며칠 남은 대선 때까지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그냥 수사를 하면서 누군가가 장난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친여 패널, 그 다음에 친야 패널, 중립 패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중립 패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저처럼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여기저기까지는 팩트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저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검증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친야 패널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아마 도매금으로 자꾸 그 반격을 할 것이고 친여 패널은 구체적인 지금 혐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 친국민의힘 패널들이 물타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줘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국민의힘 입당이죠. 아니면 자기하고 가까운 패널들을 많이 방송사에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방송, 신문 뭐 이런데 그건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고. 그거는 뭐 과거부터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뭐 해놔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힘 입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윤석열의 딜레마, 파일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